예, 대장동 비리 의혹 핵심 인물 김만배 씨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돈을 주고 가짜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 연일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초 김 씨는 신 씨에게 15년이나 20년 정도 만에 처음으로 전화가 와서 만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하지만 검찰은 두 사람이 인터뷰 6개월 전인 2021년 3월부터 서로 소통하고 했던 정황을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대장동 사업 관계자가 검찰에 가서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만배 씨가 2021년 초에 신앙님을 언론인 재단 이사장에 앉혀서 연봉 1억 원, 1,000만 원 정도 월 1,000만 원 정도의 법인카드를 약속했다라고 하는 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김만배에게 그분, 신앙님은 괜찮대요? 물었더니 좋다고 하지, 뭐 이렇게 진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신앙림 위원장을 통해서 김만배 씨가 도대체 뭘 하려고 연봉 1억을 주고 월 1,000만 원의 법인카드를 약속했다라고 얘기했을까? 물론 뭐 대장동 관계자의 증언입니다만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만큼 신앙림 씨의 어떤 그 언론에서의 지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견고했기 때문에 언론위원장까지 했으니까 결국 김만배 씨로서는 언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때려서 그로 인해서 선거에 대한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라고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이제 되지 않고 풀려났는데 첫 일성이 뭡니까? 질문들이 왜 이렇게 언제 만났냐 했더니만 신앙림 씨와는 15 내지 20년 만에 연락이 와서 처음 만났다라는 게 일성 아닙니까?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 말이, 김만배 씨의 말이 사실과 상당히 다르다. 쉽게 말하면 거짓말이라는 것이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를 통해서 속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물적 증거 같은 경우에는 이 화천대유, 철화동이 사무실에 갔더니만 여기에 그 신앙림 씨 명함이 나왔다는 것이고, 나아가 그 당시에 여러 명이 2021년 전후로 해서 여러 명이 그 신앙림 씨가 하얀 머리로 해서 왔다는 걸 봤던 사람, 나아가 관련해서 지금 그 김만배 씨로부터 신앙림 씨에 대해서 이와 같은 어떤 이익을 제공했다라는 걸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 김만배 씨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다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에 지금 그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선거에 어떤 식으로는 개입했던 공작이 있고 그 배후에 어떤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숨기려고 지금 본인이 구속돼서 나와는 즉시 이와 같은 얘기까지 했는 것이 아닌가. 우리로서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검찰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여당에서는 이게 신앙림 김만배 씨의 뒤에 누군가 배우가 있을 것이다. 그 배우로 민주당을 의심하고 있고, 결국 대선 3일 전에 이 허위 인터뷰가 일부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면서 그것이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했을 것이다 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10% 앞서다가 대선 때 25만 표로 좁혀진 것만 봐도 뉴스타파와 언노련, 민연련 등 친민주당 세력의 계획이 일부분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조작 계획이 뉴스타파 김학민과 김만배 일당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박 의원의 말로는 그 앞에 여론조사가 공표 안 된 기간에 본인들이 파악을 해본 바로는 두 자릿수로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었던 윤석열 당시 후보가 막판에 초박빙 선거 결과로 드러난 것이 이 관련 인터뷰 이후에 이렇게 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진짜 당선이 48.56 대 47.83으로 0.73%포인트 차이의 정말 초박빙 대선 득표율이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그 3일 만에, 민주당에서는 무슨 3일 동안에 이게 득표율이 이렇게 좁혀지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선대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조금 더 큰 표차로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출구조사 나오면서부터 저희가 약간의 당황하기 시작했고, 결론적으로 나중에 12시인가요? 그때 아마 역전을 했지만 상당히 버거운 게임이었던 거죠. 예상과 달리 버거운 게임이었던 건 맞습니다. 물론 국민의 의사를 저희가
예단하는 거 어렵지만 어쨌든 저희 자체 내의 데이터를 통한 예측하고는 많이 달랐던 거죠. 그런 차원의 설명인 것 같고 지금 박성중 의원이 하는 말은 일부는 또 일리가 있는 것이 이게 김만배 씨가 신학림 씨를 통해서 뉴스파 타파에 보도하게 하는 경위도 하나 있지만 또 비슷한 시기에 보면 이재명 당시 후보가 10월 달에 2021년 10월 달에 보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유사한 글을 올려요. 그 뒤에 김호수 총장이 수사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수사를 통해서 남욱 등의 진술이 나오죠. 이런 진술 자료들이 일부 방송사로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게 방송이 돼요. 근데 그 방송되는 방송 내용을 보면 이 대질 조사를 통해서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뭐 수사 부탁을 받고 무마해 준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들은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결국은 김만배, 뭐 그다음에 후보, 그다음에 검찰, 언론 이런 모든 부분들이 과연 진짜 우연히 다 이렇게 일치하는 행동의 패턴을 보였을까? 여기에도 기본적인 의문을 갖는 것이고요.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고는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또 국가기관 등이 이렇게 사실상 묵인 내지 가담할 수가 없는 건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지금 허위 인터뷰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하나 나와 소개를 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짜뉴스 유통은 국기문란이다. 라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이 53%, 동의하지 않는다가 24%. 물론 이 김만배 씨와 신학림 씨의 인터뷰를 지금 허위 인터뷰로 검찰은 보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국기문란 사항으로 보고 있다는 게 국민 여론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가짜뉴스 유통만 딱 두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이게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는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지만 명백하게 가짜뉴스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었죠. 20억 돈다발, 정영화 변호사가 20억 돈다발 걸고 이게 조폭이 이재명 당시 후보한테 준 것이다. 이거 가짜뉴스인 거 바로 판명됐고 또 하나는 이재명 그 당시 후보의 아들이 뭐 입시 비리가 있었다라고 국민의힘 66명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했었잖아요. 그 몇 시간 만에 가짜 뉴스로 판명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 하나하나 모여갖고 대선에 결과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저는 조금 전에 이 김만배와 그 신학림 씨 관련된 그 인터뷰와 관련된 논란과 관련해서는 전제가 자꾸 왜 우리 민주당이 연관되었던 어떤 정황이나 물증도 하나도 없는데 그거를 전제로 해서 얘기하듯이 대통령실 나서고 여당 나서고 방통위원장 나서고 방심위 나서고 검찰까지 나서서 이렇게 하는 호들갑을 떠는 그 이면에는 결국은 이것도 그 야당 탄압 그 방송 장악의 의도가 있다라고 저희는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21년도 9월 15일 날 있었던 그것도 일방적으로 신학림 씨가 녹음을 했다는 거잖아요. 인터뷰가 아니라.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윤석열 당시 그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기 한 50일 전에 얘기였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거를 전제로 해서 윤석열 후보가 확정될 것을 전제로 해서 그걸 기획할 하등의 뭐 그 가능성이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22년 2월 25일 날 신학림 씨가 대선 경선 토론을 보고 당시 윤석열 후보가 너무 다른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제보를 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까지 다 확인되고 있는 거라서 궁극적인 내용은 뭐 수사하고 재판을 통해서 확정될 내용이지만 지금 민주당과 연관되어 있다는 식의 내용으로 이렇게 정치 공격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그런 야당 탄압, 방송장악 관련 의도라고 볼 수 하여튼 없습니다. 김만배 씨와 신학림 씨가 주고받았던 책값 1억 6,500만 원 이게 어떤 돈인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남는 사건입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